그러니까 3자는 상대성이 커가지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이. 후화 지지층들이 옆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선거를 이기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다른 모든 게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급하지만 다른 걸 먼저 해야지. 아니에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가 일단락됐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그런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열심히 성과를 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이 국면의 첫날부터 성과로 회복할 수 없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자, 최저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졌죠? 29%까지 떨어졌어요. 29%. 퇴임할 때 45%가 나왔습니다. 이제 무슨 뭘 일일까요?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된다.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김어준의 지금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김민석 대표가 뭐를 해야 되느냐? 정청래를 반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민석 대표가 반명이라고 했다라는 걸 사과를 하게 되면 김어준과 털레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날뛰는 거예요. 대놓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도, 대놓고 민주당을 흔들어도 유시민도 반명이 아닌 게 되잖아요. 김어준도 반명이 아닌 게 되잖아. 정청래도 반명이 아닌 게 되잖아. 지금 김어준 입장에서 볼 때 합당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20만을 상회하던 시청률이 16만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 때도 한 18만은 유지가 됐어요. 18만은. 당대표 선거 끝나고 2만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4일 동안 2만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김어준이 시청률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반명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이야. 매불쇼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반명 채널들 있잖아? 예, 반명 채널들이 시청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뭐 박시영이니 뭐니. 근데 걔네들은 지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야. 한 10,000명, 15,000명. 근데 그거는 뭐 뉴 이재명 쪽도 마찬가지지. 10,000명, 15,000명은 지금 막 나오는 채널들이 많이 생겼잖아, 이제는. 그래서 반명이라는 이 낙인을 떼내지 못하면은 김어준은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시청률도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김어준 반명이 아니다, 유시민 반명이 아니다 라고 사과를 해버리면 김어준이 다시 살아날 저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면죄부를 줘가지고 지금 털레반들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더 대놓고 날뛰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김어준 입장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사과를 하게 만들어서 반명 딱지를 떼보고 싶은 게 지금 김어준의 고민인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오른다. 구슬하고 앉아있잖아. 인디안 기우제를 하고 있잖아요. 털레반들한테 사과해야 오른다. 근데 저는 이게 거짓말인 게, 이게 문재인의 집권 기간 동안 지지율이에요. 시작할 때 무려 84%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50%도 안 되는 지지율로 시작을 했습니다. 84%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에 1년 만에 63%까지 20%가 떨어지죠, 문재인 지지율이. 갑자기 4월, 5월이 되니까 오르기 시작해요. 83%까지 올라갔습니다. 떨어졌다 올라가잖아. 근데 이때 이슈가 뭐였어요, 여러분? 지방선거와 남북관계가 겹쳐지면서 다시 최고 지지율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져요. 보다 또 갑자기 올라.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을 했잖아. 평양 방문하고 나니까 65%까지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러더니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서 39%가 나오죠. 2019년 10월에 최저치가 나옵니다. 39%까지. 조국 사태 때 30%대까지 떨어졌어요. 김어준이 어디서 약을 팔아? 뭐 30%도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잘 보세요. 71%까지 다시 올라가요. 71%. 이거는 코로나하고 총선이 겹쳤어요. 자, 총선 앞두고 지지율이 71%까지 올라가서 총선에서 압승을 해요. 그런데 총선 이기고 이낙연이 당대표 되고 개판 치니까 39%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 요 시기가 언제냐? 추윤 대첩을 하는 시기예요.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던 시기가 바로 요때입니다. 2021년. 자, 최저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졌죠? 29%까지 떨어졌어요. 29%. 그런데 29%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또 올라가요. 퇴임할 때 45%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최고점을 찍을 때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칠 때예요. 하나는 선거와 남북관계 이슈가 겹쳤을 때 83% 찍었죠? 여기도 보면요, 71%까지 올라가는데 이때는 코로나하고 총선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40%대에 있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결집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정청래가 얼마나 못했냐면 높은 지지율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완전히 개판 친 거지, 개판. 지지율은 언제든지 반등될 수 있는 겁니다. 사과를 안 하면은 뭐래도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응? 다 올라가는데? 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낮다라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거야, 시민들을 선동. 그래서 김민석을 굴복시키려고, 대통령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자, 그리고 눌러주세요. 오늘 여론조사